하얀 폭우가 쏟아지던 날 리어카 한 대가 미끄러지듯 넘어졌습니다. 낡은 폐지와 고철 더미들이 눈보라 사이로 쏟아지고 비닐봉지들이 흩날렸습니다. 길 한가운데 여자가 4명의 아이들을 끌어안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급정거한 검은색 벤츠 문이 열리며 차가운 표정의 강현우 회장이 내렸습니다. 수아야, 당신이야? 살아있었어? 남자는 다리가 풀리고 15년 전 죽었다고 들었던 아내의 이름이 그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옵니다. 그녀는 왜 죽은 사람이 되어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저 4명의 아이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대한민국의 경제 지도를 움직이는 한강건설의 수장 강현우 회장의 집무실은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지난 15해 동안 현우는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잠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기억은 늘 무거운 잿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수아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던 그날, 현우의 세계는 단번에 붕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재벌가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왕관은 그에게 마음 놓고 슬퍼할 권리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후계 구도를 노리는 친인척들의 칼날 같은 감시 속에서 그는 애써 감정을 지우고 무표정한 가면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회사를 키우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만이 그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동력이었죠. 일을 멈추는 순간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숨통을 조여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무실은 언제나 불이 꺼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를 냉혈한 경영인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얼음 같은 껍데기 아래에는 썩어 문드러진 심장이 겨우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내일 오전 이사회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퇴근하시죠. 비서의 조심스러운 권유에도 현우는 대답 대신 서류 위로 만년필을 굴렸습니다. 서류를 훑는 그의 눈동자에는 생기가 없었죠. 그에게 성공이란 아내를 잃은 고통을 잊기 위한 마취제에 불과했습니다. 모두가 물러간 새벽 고요한 시간이 되면 현우는 홀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책상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의 보물이 숨겨져 있었죠. 결혼식 날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던 한수아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그녀의 미소는 마치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빛과 같았습니다. 현우는 가늘게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그녀의 뺨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이 낡은 이나지의 질감을 느끼며 천천히 움직였고 현우는 마치 그녀의 온기가 전해지는 듯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리움은 독한 술처럼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지만 그 고통이야말로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수아야, 거긴 춥지 않니? 혼자 둬서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젖은 모래알처럼 깔깔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목을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코끝이 찡해지며 참아왔던 눈물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았죠. 하지만 그는 습관처럼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억눌린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 다시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강원도 국도를 달리던 현우의 차 앞에 리어카 한 대가 휘청이며 쓰러졌습니다. 현우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고 차가 멈춰 서자마자 밖으로 튀어나갔죠. 눈밭 위에는 얇은 혹겹옷을 입은 여인이 4명의 아이를 온몸으로 감싸 안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현우가 다가가 여인의 어깨를 잡아 일으킨 순간 그의 심장은 박동을 멈췄습니다. 수아, 당신 정말 수아야?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눈동자에 서린 것은 반가움이 아닌 형언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보지 말아야 할 괴물을 본 것처럼 눈을 크게 떴죠. 수아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뒤로 숨기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그녀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갈았습니다. 특히 현우를 쏙 빼닮은 남자아이가 수아의 앞을 가로막으며 현우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현우의 젊은 시절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죠. 수아는 쏟아진 짐들을 챙길 겨를도 없이 아이들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빨리 가야 해. 얘들아, 어서. 수아는 겁에 질린 짐승처럼 어둠 속으로 숲이 우거진 눈길 너머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엄마의 손에 이끌려 비틀거리며 눈밭을 달렸죠. 현우가 뒤쫓으려 발을 뗐지만 빙판길에 미끄러진 다리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찰나 수아와 아이들은 마치 환영처럼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본사로 돌아온 현우는 더 이상 예전의 무기력한 슬픔에 잠긴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죠.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비서실장과 보안팀을 호출했습니다. 지금 당장 강원도 국도 인근의 모든 CCTV를 뒤져, 그리고 인근 보건소, 약국, 구멍가게까지 샅샅이 뒤져서 아이넷을 데리고 다니는 여자를 찾아내. 일시간마다 보고해. 만약 놓친다면 자네들의 목숨줄도 놓칠 줄 알아. 그의 서슬 퍼런 명령에 비서실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물러갔습니다. 현우는 15년 전 수아의 사망 확인서에 서명했던 인물들의 명단을 다시 뽑았습니다. 누가 감히 나를 속였는가? 누가 그녀를 저 지옥 같은 길바닥으로 내몰았는가? 분노가 혈관을 타고 뜨겁게 요동쳤습니다. 그는 곧장 차를 몰아 경기도 외곽의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아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다는 그곳이었습니다. 현우는 거친 걸음으로 납골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5년 동안 수천 번을 찾아와 눈물을 쏟았던 그 작은 유리암. 그는 주먹으로 강화 유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쩡 하는 비명과 함께 유리가 금이 가며 박살났죠.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유골함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얀 가루가 들어있었지만 현우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아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조작한 가짜의 흔적일 뿐이었죠. 그는 유골함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도자기 파편이 날카롭게 흩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납골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날 속였어. 감히 내 앞에서 연극을 했단 말이지. 현우는 비어있는 납골당 자리를 응시하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비릿한 혈흔이 터진 손등에서 배어나왔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아내의 장례를 서둘렀던 의부서머니와 그 배후 세력들의 얼굴이 하나씩 뇌리를 스쳤습니다. 수아야, 조금만 기다려. 이번엔 내가 당신을 찾으러 갈게.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만든 놈들 하나도 남김없이 짓밟아 버릴 거야. 납골당을 나서는 현우의 등 뒤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강현우는 수아를 마주한 그날 밤부터 단 1분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거실의 커다란 통창 너머로 비치는 도시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현우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죠. 머릿속에는 15년 전의 기억들이 날카로운 유리의 파편이 되어 뇌리 곳곳을 찔러댔습니다. 당시 수아의 사망 처리는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 장치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슬픔에 눈이 멀어 미처 보지 못했던 그 완벽한 과정들이 이제야 소름 끼치는 의문부호가 되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현우는 아내를 잃은 충격으로 영혼이 빠져나간 육체나 다름없었습니다. 장례의 모든 절차를 진두지휘한 인물은 다름 아닌 그의 새어머니였습니다. 새어머니는 한 방울의 눈물도 섞이지 않은 건조한 눈빛으로 검은 상복을 차려입은 채 현우의 곁을 지키며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하게 차단했습니다. 장례식장은 기이할 정도로 적막이 흘렀고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조문객조차 거의 받지 않았네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지 말아야 할 비밀스러운 의식을 서둘러 끝내려는 것처럼 식장 안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습니다. 사망 신고 과정은 상식 밖으로 기묘했습니다. 현우가 아내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기도 전인 장례 사흘째 되던 날, 새어머니는 묵직한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현우의 서재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만년필은 서재의 스탠드 불빛을 받아 차가운 금속 광택을 번뜩이며 현우의 시야를 어지럽혔죠. 현우야, 죽은 사람은 이미 떠난 것이고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가야 하는 법이다. 이 서류에 도장 찍고 얼른 모든 걸 정리하자꾸나. 그래야 내 마음도 빨리 추스르지 않겠니? 새어머니의 목소리는 한없이 인자하고 다정하게 들렸지만 그 이면에는 거절을 원천봉쇄하는 서늘한 압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현우는 넋이 나간 상태로 그녀가 가리키는 서류 하단에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 끝에 묻은 붉은 인경이 하얀 종이 위로 선명하게 번져나가는 모습이 마치 수아의 마지막 숨결이 끊어지는 핏자국처럼 느껴져 가슴이 저릿했네요. 사고를 조사했던 경찰의 결과 보고서 역시 지나치게 단출하고 빈약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수아의 신분증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타버린 유류품 몇 가지가 증거의 전부였습니다. 국과수에서는 시신이 화재로 인해 훼손이 극심하여 유전자 감식조차 어렵다는 통보를 보내왔죠. 현우가 정밀 재검사를 요구하려 할 때마다 새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현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미 가버린 사람의 몸에 다시 칼을 대는 것은 고인을 2번 죽이는 죄악이라며 사랑했던 아내를 제발 편히 보내주자고 현우의 약해진 마음을 흔들었네요. 이제야 그 모든 조각을 맞춰보니 그것은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진실이라는 태양을 가리기 위해 새어머니가 쳐놓은 촘촘하고 거대한 그물망이었죠. 현우는 서재 책상 위에 놓인 마른 화분의 잎사귀를 손끝으로 건드리며 바스락거리는 죽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 안의 산소마저 누군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듯한 압박감이 몰려왔습니다. 모든 정황은 단 한 명의 설계자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수아를 산채로 매장하고 세상의 기록에서 지워버린 잔인한 연출가. 현우는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소름 끼치는 한기를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완벽한 사고사라고 믿었던 아내의 죽음은 사실 누군가의 탐욕을 위해 정교하게 조작된 거대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던 것입니다. 구청에서 돌아온 그날 밤 강현우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화면을 보는 순간 그의 손가락이 굳었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낮고 으스스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수아를 찾지 마십시오. 변조된 듯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기계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현우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가족이 위험해질 겁니다. 더 이상 파헤치지 마십시오.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현우는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온몸에 털이 쭈뼛서는 느낌이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더니 식은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죠. 그날 이후로 협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가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마자 문자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했어요. 더 이상 파헤치지 마라. 조용히 당신의 삶을 살아가라. 아니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현우는 메시지를 읽으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스마트폰을 쥔 손에 힘을 주니 관절이 하얗게 질렸어요. 회사 건물로 들어서는데 낯선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돌려 주차장 입구를 봤어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죠. 차창은 짙은 선팅으로 가려져 있어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확신했어요. 누군가 저 안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차가운 기운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현우는 서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지난 며칠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책상에 앉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아까 그 검은색 세단이 여전히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차량이 마치 맹수처럼 느껴졌어요. 현우는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엔 다른 번호였지만 역시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강현우 씨, 경고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목소리는 처음과 달랐지만 위협의 강도는 같았어요. 현우의 턱선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를 악물었죠. 대체 누구요? 왜 이러는 거요? 현우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상대는 일방적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수아와 그 아이들에게서 손을 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말끝을 흐리며 전화는 또 끊겼습니다. 현우는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놓을 수조차 없었죠. 펜을 집으려 했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 현우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두운 기둥 사이사이가 모두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발걸음을 재촉해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백미러를 확인하는데 뒤쪽 멀리서 또 다른 검은색 차량이 헤드라이트를 켰어요. 현우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왔지만 그 차량도 따라왔어요. 현우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죠. 신호등에서 멈춰 섰을 때도 그 차는 2대 뒤에서 멈췄습니다. 현우는 백미러로 그 차를 주시했어요. 차창 너머로 희미한 실루엣만 보일 뿐이었죠. 집에 도착해서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거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골목 입구에 낯선 차 한 대가 정차해 있었습니다. 또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현우는 커튼을 확 닫아버렸습니다. 숨이 막혔죠. 밤늦게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지만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습니다. 수아와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보이지 않는 적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다음 날 새벽 또 문자가 왔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오늘 안으로 결정하십시오. 현우는 이불을 걷어찼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정체를 밝혀내야 했어요. 현우는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거리는 고요했어요. 하지만 골목 입구의 그 검은색 세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현우는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차에 다가서자 뒷좌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갔습니다. 안에서 중년 남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낯선 얼굴이었죠. 남자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현우 씨,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현우는 이를 갈았습니다. 당신들 대체 누구요? 왜 이러는 거요? 남자는 대답 대신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현우는 받지 않았어요. 남자는 봉투를 차창 밖으로 던졌죠. 바닥에 떨어진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이 흘러나왔습니다. 현우는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수아와 네 아이들이 찍혀 있었어요. 반지하 집 앞에서 찍은 사진, 장을 보러 나온 모습,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장면까지. 이들은 이미 수아와 아이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언제든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남자의 말이 끝나자 차창이 올라갔어요. 검은색 세단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멀어지는 차를 바라봤어요. 손에 쥔 사진이 구겨졌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였죠. 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스팔트의 차가운 기운이 무릎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사진을 다시 펼쳐봤어요. 준영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현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어. 현우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새어머니와 그 일당의 정체를 밝혀내고 수아와 아이들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어요. 현우의 눈빛이 단호하게 빛났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끝에 강현우는 마침내 단서를 잡았습니다. 옛 동료의 도움으로 얻은 주소 하나. 울산의 한 반지하 주택이었어요. 현우는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죠.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백미러를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따라오는 차량은 없었어요. 하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죠. 현우는 창문을 조금 열어 찬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폐 깊숙이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가 정신을 맑게 해주었어요. 울산에 도착한 건 해가 뉘엿뉘엿 지는 시각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곳은 낡은 주택가였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희미했고 골목 양옆의 건물들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죠. 목적지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과 녹슨 난간이 눈에 들어왔죠. 현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쿵쿵 울렸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습기와 곰팡이 냄새였어요. 현우는 코를 찡그렸죠. 계단 끝에 다다르자 낡은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손잡이는 녹이 슬어 있었어요. 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을 뻗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딸랑딸랑 낡은 벨소리가 들렸죠. 잠시 후 안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랐어요. 철문이 삐걱거리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좁은 틈새로 한수아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당신, 어떻게... 수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현우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아야, 들어가도 될까?
수아는 잠시 망설였어요. 문틈 사이로 안을 살피더니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반지하 방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좁았습니다. 작은 부엌과 거실이 하나로 붙어 있었고 안쪽에 방문 하나가 보였어요. 천장은 낮아서 현우가 서면 머리가 닿을 듯 했죠. 벽지는 여기저기 얼룩이 져 있었고 구석에는 곰팡이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거실 한쪽에 네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어요. 낡은 이불 위에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현우가 들어서자 아이들은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준영이 현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이의 눈동자에서 현우 자신의 모습이 비쳤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현우는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안녕, 얘들아. 현우가 부드럽게 말을 건넸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아 뒤로 몸을 숨겼죠. 현우의 가슴이 저렸어요. 여기, 앉으세요. 수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는 낡은 소파에 앉았어요. 스프링이 찌그러져 몸이 푹 꺼졌죠. 수아는 맞은편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현우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는 라면, 봉지 몇 개와 빈 우유팩이 놓여 있었어요. 부엌 개수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죠.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어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만이 방을 밝히고 있었어요. 수아야.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여기서 얼마나 살았어? 수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손을 꽉 쥐었죠. 15년이요. 그녀의 대답에 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15년. 그 긴 세월을 이런 곳에서 보냈다니.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왜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어?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럴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위험했으니까요. 수아의 말에 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준영이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아는 준영을 바라봤어요. 아이는 엄마 품에 파고들었죠. 당신 아들이에요. 수아의 고백에 현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럼 내가 사라진 사이에 말을 잊지 못했어요. 수아가 끄덕였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이미 당신 새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었어요.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15년 전 그녀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직후였다고 했어요. 현우의 새어머니가 찾아왔죠. 처음엔 축하한다며 웃었지만 곧 본색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회사 지배 구조상 당신이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걸림돌이라고 했죠. 수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죠. 아이를 포기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태어날 아기를 해치겠다고 협박했죠.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그래서 사고를 위장했어요. 당신 새어머니가 모든 걸 준비했죠. 가짜 시신, 가짜 신분증,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요. 수아는 그날 이후 숨어 지내야 했다고 했습니다. 준영을 낳고 홀로 키우며 하루하루 버텼다고 했어요. 나중에 다른 아이들도 입양했죠. 혼자서는 너무 외로웠고 준영에게 형제가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매일매일.
수아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아를 끌어안았어요. 그녀의 몸은 바짝 말라 있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우가 수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수아는 현우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이들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현우는 몸을 떼었어요. 수아의 얼굴을 마주봤죠. 눈물 자국이 뺨에 선명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내가 지킬게. 너희 모두를. 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수아의 말에 현우는 턱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이번엔 내가 싸울 거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현우는 준영에게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준영아, 나는 내 아빠야. 준영은 현우를 빤히 쳐다봤어요.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아빠, 작은 목소리였어요. 현우는 준영을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심장 소리가 느껴졌죠. 현우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머지 아이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현우는 아이들을 모두 품에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죠.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약속해. 현우의 다짐에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이 그녀의 눈에 다시 떠올랐어요. 현우는 가족을 꼭 껴안았습니다. 반지하의 차가운 공기도 습한 냄새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강현우는 한수아와 아이들을 믿을 만한 지인의 집으로 피신시킨 후 곧장 서울로 향했습니다. 제2그룹 본사 건물 앞에 차를 세웠을 때 그의 턱선은 굳어 있었어요.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심장 박동이 빨라졌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비서실이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님 계십니까? 현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비서 한 명이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아, 부회장님. 지금 회의 중이신데요. 상관없습니다. 현우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회장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뒤따라왔지만 현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손을 뻗어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회장실 안은 고요했어요. 넓은 공간 한가운데 거대한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뒤로 새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죠. 그녀의 옆에는 비서실장 최 비서와 법무팀 임원 2명이 서 있었어요. 그들은 현우의 등장에 놀란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새어머니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자에 기대어 여유롭게 현우를 바라봤죠.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앉아라, 현우야.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마치 예상했다는 듯한 태도였죠. 현우는 앉지 않았습니다. 품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어요. 서류들이 펼쳐지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새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서류를 봤어요. 한수아의 가족관계 등록부, 반지하 집 사진들, 그리고 15년간의 생활 기록들이었죠.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조사를 많이 했구나. 새어머니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천천히 넘겨보더니 책상 위에 도로 놓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현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하실 수 있으세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느라 온몸에 힘이 들어갔어요. 제 아내를, 제 아들을 15년 동안이나. 새어머니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더니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햇빛이 그녀의 옆모습을 비췄죠. 회사를 위해서였다. 그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쓰러지고 회사가 흔들릴 때 누군가는 결단을 내려야 했어. 한수아는 약점이었지. 그녀가 있으면 내가 회사에 집중할 수 없었을 거야. 새어머니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현우를 정면으로 마주봤죠. 제2그룹은 우리 가문의 전부다. 이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해. 그녀의 눈빛에는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번뜩였어요. 현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희생이라고요? 사람을 희생시키는 게 당신의 방식이었습니까? 현우가 한 걸음 다가섰어요. 새어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았죠. 그래, 나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지금의 제2그룹이 있는 거야. 그녀는 책상 위의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지난 15년간 회사 매출은 3배로 늘었어. 내가 회사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 한수아가 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새어머니의 말에 비서실장과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우는 그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같은 편이었죠. 미쳤군요. 다들 미쳤어요. 현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새어머니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어요. 현우야, 이제라도 정신 차려라. 한수아와 그 아이들. 포기해. 그녀가 서랍을 열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현우 앞으로 밀었어요. 이건 주식 양도 계약서야. 내가 한수아를 포기하면 회사 지분 10%를 더 주겠어. 완전한 후계자로 만들어주마. 현우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손을 뻗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현우가 서류를 찢어버렸어요. 찢긴 종이 조각들이 공중에 흩날렸죠. 새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당신의 대답입니까?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파는 게 당신 방식이군요. 현우의 목소리는 냉랭했어요. 새어머니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죠. 정신 차려, 강현우. 내가 평생 쌓아온 게 뭔데? 회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데?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현우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죠. 한수아는 이미 과거야. 15년 동안 내 곁에 없었어. 하지만 회사는 항상 내 곁에 있었잖아. 새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회사는 이런 더러운 방법으로 지켜져서는 안 됩니다. 현우가 돌아서려 하자 비서실장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건장한 체구였죠. 부회장님, 진정하십시오. 회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어요. 현우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비키시죠. 부회장님께서 잘못된 선택을 하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비서실장의 말에 임원들도 현우를 에워쌌어요. 현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면초가였죠. 새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현우야, 마지막으로 묻겠다. 한수아를 포기할 거냐? 회사를 포기할 거냐?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을 선택하겠습니다. 순간 회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새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후회할 거다, 강현우. 내가 무엇을 버리는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녀가 손짓하자 비서실장이 물러났습니다.
현우는 그 틈을 비집고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우리가 당신 가족에게 접근하는 건 시간 문제야. 새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현우는 멈춰 섰어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봤죠. 감히 손 떼보시죠.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살갗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비서실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현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섰어요. 문이 닫히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충혈된 눈, 굳게 담은 입술.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현우는 거울 속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어. 가족을 지키겠어. 회장실을 나온 그날 밤부터 강현우를 향한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집 앞에는 매일 검은색 세단이 서성거렸어요. 현우가 출근하면 따라오고 퇴근하면 또 따라왔죠. 마치 그림자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현우의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또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습니다. 현우는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현우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새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회사로 돌아와라. 그게 너를 위한 길이야.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스마트폰을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으니 손이 떨렸어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마자 비서실장이 다가왔어요. 그의 뒤로 경비원 2명이 따라왔죠. 부회장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어요. 현우는 차에서 내리며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현우가 돌아서자 비서실장이 팔을 잡았어요. 힘이 세게 들어갔습니다. 부회장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현우는 팔을 뿌리쳤어요. 비서실장이 비틀거렸죠. 경비원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손대지 마십시오. 현우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주춤했어요. 현우는 그 틈을 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책상 위에 또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사직서였습니다. 이미 날짜와 이름란이 채워져 있었죠. 현우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점심시간 현우는 피신시켜둔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더니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수아야, 괜찮아?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아의 숨소리가 불안하게 들렸어요. 애들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집 밖에 낯선 차들이 계속 지나다녀요. 수아의 말에 현우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수아의 위치까지 파악한 것이었죠.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고 현우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도시의 빌딩들이 회색빛으로 보였습니다.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그날 저녁 현우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차 안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조수석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수아와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현우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준영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준영아. 아빠가 지켜줄게. 현우는 사진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 현우는 수아가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엑셀을 밟으며 백미러를 확인했어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따라오고 있었죠. 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아가 머물고 있는 집에 도착했을 때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죠. 현우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골목 입구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아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수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여보. 수아가 일어나 현우에게 다가왔어요. 현우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수아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무서워요. 저 사람들이 우릴 해칠 것 같아요. 현우는 수아의 등을 토닥였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현우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수아와 마주 봤어요.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수아야, 나 회사 그만둘 거야. 수아의 눈이 커졌어요. 고개를 저었죠. 안 돼요. 당신이 평생 쌓아온 건데. 현우는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게 감싸주었어요. 회사는 다시 세울 수 있어. 하지만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찾을 수 없어.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를 끌어안았어요. 너희가 있으면 돼. 그것만으로 충분해. 밤늦게 현우는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백지에 또박또박 글씨를 써내려갔어요. 펜을 쥔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이름을 적었죠. 도장을 찍으니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제2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이 될 출근길이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15년을 바친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미련이 없었어요.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새어머니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현우의 발소리에 돌아섰죠. 결심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현우는 품에서 사직서를 꺼냈어요.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제 저를 놔주십시오. 제 가족도요. 새어머니는 사직서를 집어들었어요. 찬찬히 읽더니 현우를 봤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다. 후회는 당신이 하실 겁니다. 현우의 대답에 새어머니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현우는 등을 돌렸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죠. 강현우. 새어머니가 그를 불렀지만 현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어깨가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스했어요. 현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는 수아와 아이들이 있는 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강현우는 한수아와 아이들을 데리고 부산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차에 싣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강현우 부회장님이십니까?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저는 서울중앙지검 이재현 검사입니다. 급히 만나 뵙고 싶습니다. 검사라는 말에 현우의 심장이 쿵 뛰었어요. 무슨 일일까? 불안감이 밀려왔죠. 무슨 일이신지 전화로는 곤란합니다. 1시간 뒤 서초동 지검 앞 카페로 와주시겠습니까? 현우는 수아를 돌아봤어요.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현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현우는 수아에게 다가갔어요.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검사가 만나자는데. 다녀올게.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손을 꽉 쥐고 있었죠. 서초동 카페에 도착했을 때 이재현 검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단정한 양복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죠. 현우가 다가가자 악수를 청했습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회장님.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이 검사는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했어요. 최승철 비서실장을 아시죠?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어머니의 오른팔이었죠. 그분이 며칠 전 저희 검찰에 자수했습니다. 이 검사의 말에 현우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자수요? 네. 제2그룹 회장과 일당의 불법 행위를 모두 자백했습니다. 이 검사는 파일을 열었어요. 서류들과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현우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봤어요. 한수아의 사망 위장 과정, 협박 문자 기록, 불법 감청 증거들이었죠. 이 모든 게 증거입니까?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 비서가 몇 달 전부터 개인적으로 수집한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현우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새어머니의 모든 악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런데 왜 저를 부르신 겁니까? 이 검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현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긴급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우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오늘 저녁? 그렇다면.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검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회장 측에서도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현우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우의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수아였습니다. 현우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수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집 앞에 차들이 여러 대가. 전화 너머로 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야? 지금 어디 있어? 집이요.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수아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전화가 끊긴 것이었죠. 현우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검사님. 현우가 이 검사를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제 가족이 위험합니다. 이 검사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급 출동 준비. 지금 당장. 두 사람은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주차장에서 이 검사의 차를 탔어요.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주소가 어디죠?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알려줬어요. 이 검사는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모든 팀 해당 주소로 집결. 서두르십시오. 차는 빠르게 달렸어요. 신호등도 무시하고 달렸습니다. 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살갗에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느끼지 못했죠. 30분 후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색 세단 3대가 보였어요. 현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기요. 현우가 소리쳤어요. 이 검사는 차를 급정거시켰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멈춰섰죠. 현우는 차 문을 박차고 뛰어내렸어요. 골목 안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집 앞에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수아를 둘러싸고 있었죠. 수아. 현우가 외쳤습니다. 수아는 아이들을 품에 꼭 안고 있었어요. 남자들이 현우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비켜.
현우가 그들을 밀쳐내려 하자 한 남자가 쇠 파이프를 꺼냈어요. 현우는 주춤했습니다. 바로 그때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경찰차 5대가 불빛을 번뜩이며 진입했어요. 차에서 이 검사와 수사관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검찰입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이 검사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남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봤습니다.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수사관들이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했어요. 불법 감시, 협박,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남자들은 반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하나둘 경찰차에 태워졌죠. 현우는 수아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와 아이들을 꽉 안았어요. 수아가 현우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현우가 수아의 등을 토닥였어요. 아이들도 현우에게 매달렸습니다. 준영이 현우의 옷자락을 꽉 쥐었죠. 이 검사가 다가왔어요. 현우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최 비서 덕분입니다. 그분이 모든 증거를 넘겨주셨어요. 이 검사의 말에 현우는 눈물이 났어요. 최 비서, 그가 마지막 순간 양심을 선택한 것이었죠. 회장도 곧 체포할 겁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아와 아이들을 더욱 꽉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모든 악몽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모든 위협이 사라지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강현우는 작은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렸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창밖으로 한강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강물 위에 반짝이며 춤을 추었어요. 현우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새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죠. 넥타이가 자꾸 비뚤어졌습니다. 몇 번을 다시 매다가 결국 포기했어요. 그냥 두기로 했죠. 옆방에서는 한수아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르며 노크했어요. 수아야, 나 들어가도 돼?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수아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현우의 숨이 멎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수아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머리는 우아하게 올려 묶었고 얼굴에는 은은한 화장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아름다운 건 그녀의 미소였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어요. 현우는 다가가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예전처럼 거칠지 않았죠. 지난 한 달간 수아는 건강을 되찾았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픔도 그리움도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죠. 레스토랑 홀로 들어서자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친지들 뿐이었죠.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축복이 담겨 있었어요. 맨 앞줄에는 네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영은 새 정장을 입고 반듯하게 앉아 있었어요. 현우를 보며 환하게 웃었죠. 다른 아이들도 손을 흔들며 좋아했습니다. 식이 시작되었어요. 줄에는 없었습니다. 현우와 수아가 서로에게 직접 서약을 하기로 했죠.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아야, 15년 동안 당신을 잃고 살았어. 그 시간은 내게 지옥이었어.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쥔 원고지를 내려다봤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어. 당신과 우리 아이들과 함께 평생 지키겠어. 약속해.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녀도 떨리는 목소리로 서약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혼자였던 15년.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다시 만났고, 이제 우리는 함께해요. 평생 사랑할게요. 두 사람은 반지를 교환했어요. 현우가 수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울 때 손이 떨렸습니다. 반지가 잘 들어가지 않았죠. 수아가 웃으며 손을 펴주었어요. 반지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입맞춤의 순간 홀 안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현우는 수아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심장 소리가 들렸죠. 따뜻하고 힘차게 뛰고 있었어요.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우와 수아는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재현 검사도 참석했죠. 그는 현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축하합니다, 부회장님. 아니, 이제 그냥 강현우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현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검사 덕분에 모든 게 가능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현우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내 아이가 현우 앞에 섰어요. 준영이 맨 앞에 섰죠. 현우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얘들아, 오늘부터 너희는 정식으로 우리 가족이야. 현우가 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입양 서류였습니다. 법원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이에요? 막내가 물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그럼 진짜 가족이지. 준영이 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현우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그 한마디에 현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준영을 꽉 안았어요. 아이의 작은 몸이 현우 품에 쏙 들어왔죠. 준영아, 사랑해. 다른 아이들도 달려와 현우를 안았습니다. 수아도 합류했어요. 5 식구가 하나로 뭉쳤습니다. 따뜻했어요. 홀 안의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죠. 저녁이 되어 행사가 끝났습니다. 현우 가족은 레스토랑을 나섰어요. 한강 둔치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뛰어다녔죠. 현우는 수아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강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수아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죠. 행복해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현우는 그녀를 봤어요. 석양빛이 수아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너무 행복해.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을 것 같아. 두 사람은 멈춰 섰어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물결이 반짝이며 흘러갔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우는 수아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도 현우를 꽉 안았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두 사람은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영이 달려와 현우의 바지를 잡아당겼어요. 아빠, 우리 집에 가요. 현우는 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도 다른 아이들의 손을 잡았어요. 6 식구가 손을 맞잡고 주차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현우는 백미러로 아이들을 봤어요. 모두 행복한 얼굴이었죠. 수아가 현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여보.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한강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현우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행복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부산 해운대 인근의 작은 주택가, 햇살 가득한 2층 집에서 강현우 가족의 아침이 시작되었어요. 창문을 열자 바다 냄새가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짭조름하고 상쾌한 냄새였죠. 현우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죠. 귀를 간지리는 듯한 소리였어요. 주방에서는 수아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란 부치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수아의 콧노래 소리도 들렸죠. 밝고 경쾌한 목소리였습니다. 2층에서 아이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쿵쿵거리며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였죠. 준영이 맨 먼저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파자마 차림이었어요. 아빠. 준영이 현우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현우는 아이를 들어 올렸어요. 많이 컸죠. 이제 8살이 된 준영은 키도 훌쩍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내려왔어요. 모두 잠이 덜 깬 얼굴이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맑고 밝았습니다. 오늘 준영이 생일이지? 현우가 물었어요. 준영은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에 모두 둘러앉았어요. 수아가 아침을 날라왔습니다. 계란 프라이, 토스트, 과일이 가득 담긴 접시들이었죠.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현우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수아도 현우 옆에 앉으며 그의 손을 살짝 잡았죠. 식사 후 현우는 차를 몰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부산 센텀시티의 작은 건축 디자인 사무실을 차렸어요. 직원은 5명 뿐이었죠. 제2그룹과는 비교도 안 되게 작았지만 현우는 만족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모두 젊고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죠. 현우는 그들과 함께 새 프로젝트를 검토했습니다. 친환경 주택 설계였어요. 점심시간 현우는 사무실 근처 작은 식당에서 직원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회사 회장실에서 혼자 먹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오후에는 수아의 공방에 들렀습니다. 해운대 시장 근처의 작은 가게였어요. SOA의 도자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수아가 물레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흙을 빚으며 집중한 표정이었어요. 현우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여보. 수아가 현우를 발견하고 미소 지었어요. 손에 흙이 묻어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일어섰죠. 어서 와요. 현우는 수아가 만든 도자기들을 둘러봤어요. 선반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컵, 접시, 화병, 모두 수아의 손길이 담긴 작품들이었죠. 오늘 3개나 팔렸어요. 수아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현우는 그녀를 안았어요. 흙 묻은 손도 상관없었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준영의 생일 파티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풍선들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테이블에는 수아가 직접 만든 케이크가 놓여 있었죠. 초콜릿 케이크였어요. 준영이 가장 좋아하는 맛이었습니다. 위에는 8개의 초가 꽂혀 있었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생일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우가 초에 불을 붙였어요. 아이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준영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준영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그리고 후 하고 초를 불었죠. 모든 초가 한 번에 꺼졌습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케이크를 자르며 현우는 준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가 올려다보며 웃었어요. 그 눈빛에는 행복이 가득했죠. 아빠 고마워요. 준영의 말에 현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를 꽉 안았어요. 밤이 깊어가고 아이들이 모두 잠들었습니다. 현우와 수아는 베란다에 나와 앉았어요. 바다가 어둠 속에서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죠. 여보, 행복해요. 수아가 현우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그래.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을 것 같아.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늘 가득 빛나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죠. 현우는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제2그룹을 떠나고 부산으로 내려와 새 삶을 시작한 것.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제는 확신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요. 수아도 많이 변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웃음이 늘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죠. 모두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는 그녀를 봤어요. 달빛이 수아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물론이야. 우린 이제 완전한 가족이야. 누구도 우릴 떼어놓을 수 없어. 현우의 말에 수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바다를 바라봤어요. 밤바다는 고요했고 별빛은 영원할 것처럼 빛났습니다. 현우는 수아의 손을 꽉 쥐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이 온기가 영원하기를 바랐죠. 15년간 잃어버렸던 시간을 이제는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모든 시간을 함께할 것이었어요. 베란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준영이 잠옷 차림으로 나와 있었어요. 잠결인지 눈을 비비고 있었죠. 아빠, 엄마, 뭐해요? 현우는 준영을 불렀어요. 아이가 두 사람 사이에 앉았습니다. 현우와 수아가 준영을 감싸 안았죠. 별 보고 있었어? 현우가 말했습니다. 준영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와, 별이 정말 많아요.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별을 세며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행복을 만끽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원히 반복될 것 같은 소리였죠. 현우 가족의 행복도 그렇게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는 한 그 행복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글빛 이야기였습니다. 행복하세요.